네, 오늘 첫 시간 초기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로서의 영화, 회화와 영상 이미지 경쟁. 회화라고 하면서 내가 우리 오리엔테이션 잠깐 내가 얘기한 것처럼 회화가 예술에서 상당히 강한 그런 위치를 지녀왔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17세기까지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회화가 굉장히 다른 예술 형식이 굉장히 많은데 예술 형식에서 회화가 굉장히 우위를 차지했고, 그 위에 문학이 17세기 이후서 19세기까지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대중매체의 출현 이전까지는 문학이 이제 좀 회화의 대신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지금 오늘 그리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유럽 영상 문화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될 것은 이런 주로 대중매체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꼭 대중매체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영상 문화라고 해서 대중매체 외에도 영상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상호매체성 관점에서 영상 매체와 다른 매체의 사이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상호 결합, 작용, 융합되어 있는지를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내가 오랜 시간에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서 회화와 영상 이미지 경쟁이고 카메라 옵스큐라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죠. 카메라 옵스큐에서 어두운 방, 다크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회화와 리얼리즘 이미지 경쟁 관계를 지니면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경쟁 관계를 지니면서 발전하였다. 어두운 방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오래됩니다. 우리가 카메라 옵스큐라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런 것에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넓은 의미에서 총체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 밑에다가 카메라 옵스큐라의 또 다른 의미를 좀 써놨는데, 그 플라톤의 국가론 제7장에 나오는 레퍼브리카라고 하는 그 국가론 7장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에서 시작된다고도 얘기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프레시네마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프레시네마에서 프레라고 해서 뭐 이전, 시네마 이전의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시네마는 우리가 요즘 뭐 시네마 많이 하죠. 걱정해서 시네마고 이렇게. 시네마의 원래는 움직임이라는 뜻입니다. 움직임을 본다. 시네마 스코프, 움직임을 본다. 뒤에 이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시네마 그래피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것은 그래피는 기록 간다는 의미예요. 어원적으로. 그래서 사실 움직임을 기록하고 움직임을 보는 거, 이런 개념으로 이제 얘기할 때 플라톤의 제7장에서 이제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플라톤의 국가론 제7장에 보면은 플라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선이라고 하는 진선미가인데, 선의 개념을 굉장히 높게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 중에서 인간의 모습을 굉장히 어둡게 그리고 있죠. 동굴 속에서 묶여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동굴에 갇힌 자죠. 동굴에 갇힌 자인데, 철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각성자라 그럴까요? 이런 사람이 그 동굴에 있는 인간의 우매하고 우둔한 그런 인간을 동굴에서 끄집어내서 그 이데아의 세계, 이른바 동굴 밖에는 빛이 비치겠죠. 그래서 햇빛이 비치는 이데아의 세계로 인도해 내는 그런 국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철인 국가, 이런 모습으로서 국가론의 그런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굴 속에 갇힌 인간은 동굴이 이렇게 이제 깊숙이 파여 있으면 동굴의 어두운 벽, 출구의 반대쪽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로 앉아 있는 그런 인간. 그 뒤에는 이제 불이 있고요. 근데 인간이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인간이 아니고, 그것도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플라톤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자기 등 뒤에 비치는 불빛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벽에 나타나고 있는 그림자만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네마, 카메라 옵스큐라, 역시 어두운 방의 관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옵스큐라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카메라 루시다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밝은 방인, 루시다는 밝다라는 뜻인데요. 밝은 방에 비로소 영국의 물리학자 윌리엄 하이드 월스톤이 발명한 광학기구고, 요거는 카메라 옵스큐라는 것은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 요거는 기구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이런 반대적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학기구 사진이 발명되기 바로 전까지 풍경이나 인물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 강학기구고 사각의 프리즘에 내각이적인 프리즘에 140도 각도의 반사면 두 개를 설치해 비치는 이미지를 관찰자의 눈에 전달하는 그 기구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내가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시네마스코프가 탄생되기 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화 이전 영화 그러니까 흔히 before film before film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줄 그런 것도 조금 비디오를 좀 가져왔습니다. DVD도 가져왔는데 이 앞에 거만 영화 이전의 영화 또는 카메라 옵스큐라 시네마토그래프 이전에 시네마토그래프 이제 카메라 옵스큐라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전의 이미지 또는 영상 기법에서 이제 얘기하고 카메라 옵스큐라 얘기했고요. 그 그림자 극 섀도우 플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림자 극 독일어로 하면 샤텐슈필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카메라 옵스큐라고 그림자 극 섀도우 플레이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플라토닉 국가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구로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강학 기구로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이제 매직 랜턴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매직 랜턴의 이름은 그 당시 이름은 라테르나 마기카라고 얘기하고 있죠. 라테르나 마기카.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 전등을 랜턴이라 그런 표현을 쓸 때 그 랜턴은 여기서 라테르나에서 그렇게 어원적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마기카는 매직이고 매직 랜턴 1650년대죠. 이게는 아타나시우스 키르케와 크리스티안 후이겐스가 제작했고 스키 옵티콘이라는 그런 용어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특히 19세기에 대중매체로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사물을 투사하는 장치로 카메라 옵스큐라처럼 거꾸로 투사되는 원칙에 따라서 제작된 기구가 됩니다.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조그라스코프라고 하는 기구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거대한 확대경으로 입체적인 시각을 야기시키면서 사물의 깊이를 입체적으로 인지하게 하는 강학기구가 조그라스코프라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18세기 말인데 판타스마고리아라고 얘기하죠. 판타스마고리 또는 판타스마고리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구적 강학 기구적이면서 호모의 일리아드에 유래하는 개념이고 영혼이나 악기 등과 같이 무서운 환경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매직 랜턴을 사용하고 있는 연극 대신 매직 랜턴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극적 개념으로서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모 일리아드, 그 일리아드, 호모는 오디세이하고 일리아드의 두 유명한 두 개의 운문 서사시죠. 굉장히 장편의 운문 서사시를 썼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해서 문학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학은 운문으로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문학의 운문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오디세이와 일리아드를 쓰고 있는데. 그 일리아드의 앞부분에 보면은 그 트로이군과 트로이는 그 터키의 그 서북부 지방의 고대의 서북부 지방 영역이 트로이라고 그럽니다. 그 바로 옆에가 이제 그리스가 있죠. 그리스하고 그렇게 전투를 10년간 했습니다. 그게 그 기록을 적어놓은 것을 일리아드라고 그러고 그 전쟁을 트로이 전쟁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트로이 전쟁이라는데 그 트로이 전쟁 때 앞부분에 뭐 10년간의 전투를 해서 뭐 일진일퇴죠. 계속 전투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트로이군의 그런 장군이 아네아스라고 하는 장군이 그 그리스의 장군한테 밀려서 전투를 하고 있는 중에 큰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트로이군을 지원하고 있는 그 신이 아폴론이라는 신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 누굽니까? 그리스는 연합군인데 그리스를 지원하고 있는 아테네, 트로이군을 지원하고 있는 그 아폴론하고 이제 두 신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신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폴론 신이 자기가 지원하고 있는 그 트로이 군대의 장군 에네아스가 큰 부상을 당해서 전투가 질 것 같으니까 그 장군을 빼냅니다.
빼내서 성 안으로 들여서 치료를 받게 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이 잠깐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투는 계속합니다. 누가 전투합니까? 그 장군이 계속 전투를 계속하는데 이미지만 남겨놓고 실체는 빼서 치료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잠깐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어떠한 환영적 개념이죠. 실체가 빠진 환영적 개념. 그 개념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판타스마고리라고 하는 그런 어원이 되겠습니다. 어원이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기구로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1827년에 토마 트로프라고 하는 그 토마라고 하는 놀라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트로프는 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프랑스 존 에르통이 발명했고 종이를 만든 두 판을 서로 실로 묶고 그 위와 아래에 서로 연결되는 이미지나 그림을 그려놓고 회전시키면서 판 위와 아래의 이미지가 시각적 현혹을 일으키게 하는 기구. 그러니까 어떤 기구에 걸치놓고 손으로 보통 하기도 합니다. 손으로 원판의 앞면하고 뒷면하고 어떤 그림이 그려진 건데 이걸 손으로 돌리면 보통 실로 묶어져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그런 걸 다 보겠습니다. 손으로 돌리면은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앞에 있는 그런 그림과 뒤에 있는 그림이 서로 연관돼서 어떤 움직임을 시각적 움직임을 보여주게 만든 그런 기구가 토마 트로프라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보스코프가 있는데 정지된 움직임 궤적을 보여주는 기구로서 회전하는 움직임을 관찰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트로보스코프란 이 기구는 이미지 움직임의 규칙적인 시간적 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플래시 장치이고 디지털 예술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스트로보스코프 어떤 움직임의 흔적, 궤적을 일정한 시간적 간격에 따라서 보여주게 만든 그런 장치를 이 장치라고 그렇게 합니다. 스트로보스코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요즘 뭐 많이 보죠. 뭐 우리나라 무슨 전에 신문에도 그런 게 나타나고 있던데 어떤 운동 선수의 움직임을 시간별로 착착착착 끊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것이 스트로보스코프의 그런 효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이 날아가는 공의 궤적, 요즘 야구 같은데 야구 보면 야구 궤적 막 조금씩 막 움직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얘기합니다. 그런 효과가 그 당시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디지털 예술 기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크로노 포토그래피라고 있습니다. 1930년대 시간, 크로노라는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포토그래피는 사진이겠죠. 이 의미를 진인입니다. 진인 이 기구는 프랑스 과학자 에티엥 주일 마리가 발명한 연속적인 사진 장치입니다. 사진 이미지 장치이고 동물이나 신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영국 태세 미국의 사진자 에드워드 마이브리치가 크로노 포토그래피 또는 주 프라시스코프라고 하는 기계를 만듭니다. 이거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어떤 선을 대고 양쪽에 카메라 장치를 합니다. 카메라 장치에서 묶어놓는데 특히 이제 말을 보통 그 당시 촬영을 많이 했어요. 말이 지나가게 만들죠. 지나가면 실을 건드리면은 촬영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 개, 보통 한 6대, 12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말을 움직여가면서 착착착 지키죠. 그 지키는 것을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은 연속적인 움직임 또는 말의 움직임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구를 얘기합니다. 크로노 포토그래피. 크로노라는 시간적 의미니까 이것도 좀 있으면 다 조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이 트로퍼가 있습니다. 조이는 살아있는 라이프 회전 터닝 또는 놀라운 회전통 분더트로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분더트로메. 내가 오늘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가져온 요 비디오가 분더트로메라는 겁니다. 독일에서 나온 그 비디오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설명한 이런 것들의 실제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설명해 놓은 그런 비디오입니다. 제목이 분더트로메. 분더트로메는 영어로 표현하면 매직 드럼. 트로메는 드럼이라는 뜻에서 통. 어떤 통이 돌아가는 거. 제일 처음에는 판이 돌아가다가 어둠 상자만 이미지를 보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영상 이미지 역사는 어둠 속에서 이미지를 보다가 그 다음에 라테아나 마기카라고 하는 정제된 화면을 크게 투사를 하다가
판을 돌립니다. 판. 원판 있죠? 판을 평면을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아래로 위아래로 돌리기도 하다가 이제 통이 돌아갑니다. 통. 통이 돌아가는 그런 기법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예, 이거는 그 영국의 수학자 윌리엄 조지 호너가 발명해서 살아있는 그림을 제시하는 조이 트러프는 어둡고 뚜껑이 열려있는 원형 툴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통에는 일정 간격으로 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 안쪽에는 일정한 규칙적인 간격으로 그림이 붙어 있죠. 틈에 눈을 맞추고 원기둥을 회전시키면 그림이 회전하면서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 조이 트러프는 움직이는 이미지 또는 이미지 환상을 의미하는 키네마토그래프의 전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강압기구로서 이제 점점 그 발전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보여주기 위한 그 재료 또는 원자재라 그럴까요? 이것은 회화적 장치다 이 말이죠. 회화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빨리 보여준다든지 시각적 장치로 보여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회화가 상당히 그 밑바탕이 됩니다. 영화의 출연에서는 1890년 영화의 출연에서는 회화가 이 진행 과정에 보면은 회화라고 하는 그런 형식이 하나의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테레오스코프가 있습니다. 1838년에 영국의 과학자 찰스 윈스턴 경이 발명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치로 사물을 깊이 있게 조각할 수 있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테레오스코프는 사물을 조금 입체감이 드러나도록 보이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조금 보면은 굴곡이 있고 우리가 흔히 보면은 평면이 산이 아니고 산처럼 올라가고 내려가고 강이면 계곡이 좀 들어가고 사물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스테레오스코프라고 하는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페나키토스코프라고 하는 1841년에 쓰는 눈속임이라는 거죠. 페나키토, 눈속임이라는 뜻이고 스코프는 본다는 것인데 독일어로 하면 아우겐토이셔 또는 아이바이글러라고 뜻을 지니고 있는 기구는 벨기에 요셉 프라트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을 했습니다. 원판에 회전하면서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 기구는 스트로보스코프 효과를 애니메이션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놀라운 원판 또는 사무의 원판으로 읽어지는 것이고 이 기구는 토마 트로프 아까 얘기한 토마 트로프가 발전된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레토스코프가 있습니다. 1810년 알레토라는 것은 진실로 이런 뜻이죠. true, 본다, view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기구로서 이탈리아의 사진사 카를로 펑티가 발명했습니다. 사진을 같은 비율로 확대시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갈 얘기하는데요. 메갈레소스코프라고 있는데 1862년에 이탈리아의 사진사 카를로 펑티가 역시 발명을 했고요. 사진을 커다란 렌즈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시각적 환상을 일으키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필립북이 있습니다. 필립 또는 플릭북이라고 하는데 필립 또는 플릭이라는 것은 이런 넘기다라고 하는 뜻이요. 책 같은 거에서 빨리 넘기다라고 하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영국의 존 반스 린넷이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 했고요. 손가락으로 책을 넘기면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시작 또는 모션 픽처의 전신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책을 이렇게 쫙 돌리면은 조그만 책이에요. 돌리면은 엄지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쫙 돌리면은 요만한 책이죠. 이렇게 쫙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기면은 안에 있는 그런 연속적으로 그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려놓으면서 움직임의 그런 시각적 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을 여기 나오는 필립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립북 또는 필립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플렉시스 스코프라고 하는데 프랑스 사인자 샤를레미 레노가 발명한 기구로서 마법의 회전통 사브트로메로 불리고 키네마토그래프의 전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울과 음악 장치를 이용해서 이미지 시각성을 높이고 배경음악을 가미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프락시스코프가 있는데 1879년이죠. 미국의 사진사 에드워드 마이프리츠가 개발한 동물 관찰 기계가 스코프라고 얘기해요. 아까 크로노스코프하고 굉장히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 얘기하는 오트마 안슈츠라고 하는 사람이 엘렉트로타키스코프를 만듭니다. 1887년인데요. 흔히 짧게 타키스코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동화상이 구현된 엘렉트로스코프로 발전시키고, 이 기구는 빨리 보는 기구, 이게 나오는 타키라고 해서 빠르다는 뜻의 속도죠. 빨리 보는 그런 기구. 그래서 독일어 하면 슈넬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사진 기술을 적용한 이 기구는 아까 얘기했던 조이트로프 살아있는 그림이나 그다음 프락시스코프죠. 프락시노스코프와 같이 키네마토그래프의 직접적인 전신, 즉 영사된 필름 앞에서의 시각적인 연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시각적 연극이라는 그런 기구도 있습니다. 테아트르 옵티크라고 하는데 1892년 앞에 잠깐 내가 설명했던 샤를 에밀 레노가 발명한 기구로서 프락시노스코프를 개량 발전시킨 것이 됩니다.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스크린을 통해 관람하게 하는 것으로 3년 후 시네마토스코프의 탄생을 가능하게 합니다. 루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스코프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비오스코프라고 해서 1895년 독일의 막스 스트라다노프스키가 형제입니다. 형제가 제작한 영상기 최초로 필립북을, 아까 얘기하는 필립북이죠. 필립북을 영상기법으로 이미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독일에서 굉장히 많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이 이제 빈트가르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빈트가르텐에서는 지명 이름이고, 빈트가르텐에서 그게 시행한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보통 보여주는 것이, 이것도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보여주는 것이 이탈리아의 농부의 춤, 이탈리아의 에르시 바워 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스꽝스러운 철봉 체조, 코미셔스 레키고, 권투하는 캥거루, 다스 복센된 캥거루, 그 다음에 고개사, 데어 정글레어, 그 다음에 고개 모음집, 아크로바티셔스, 포트풀이, 그 다음에 러시아 국민 무용인 카마린스키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곡선 무용수라고 하는 그런 작품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네슬링 링캠프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 마지막 장면 아포테오제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이 대중에게 여기 나온 내용이 춤, 체조, 서커스, 스포츠 같은 대중예술로서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한테도 요즘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대중 예술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대중문화로서 많이 즐기고 있는 거죠. 스포츠 말할 것도 없고, 서커스는 좀 덜합니다만, 그 당시에 19세기 말의 서커스는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어떤 대중 예술 또는 대중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커스가 나중에 이제 영화로 이렇게 발전되기도 하죠. 그다음에 체조, 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대중들에게 아주 커다란 볼거리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크란도프스키의 비오스코프는 루미에르 형제의 시로바스코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의 역사라고 얘기할 때, 흔히 해서 1895년 루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래프를 흔히 이제 얘기를 합니다. 1895년에 만들어진 건데, 그것도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앞선 기기에 굉장히 이렇게 시간적 간격이 아주 밀도 있게 상당히 많은 기구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이 19세기에는 사진기가 18세기 초에 만들어졌는데, 이 19세기에는 이러한 그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보려고 하는 욕구가 강했던 시기인데, 이 강했던 역사는 한 400년 정도 됩니다. 카메라 옵스큐라가 강학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쭉 진행되어 왔는데, 이런 것들이 19세기 기술의 발전으로 시각적인 기계적 장치로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그 19세기 전체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말에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영화의 시작, 시네마토그래프 또는 시네마토스코프가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건도 맞이하게 됩니다. 1895년이라고 하는 시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1895년에서 여기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 막스 스트라다노프스키, 이 사람은 1895년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 또 보게 된 게 모토스코프라는 것도 이 1895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루미에르의 형제가 만든 시네마토그래프 이제 이른바 이게는 시네마토스코프의 탄생 이것도 1895년이에요. 이 1895년은 이 시기에 프랑스, 독일, 미국 이 세 나라에서 동시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기구들이 많이 이제 강화 기구들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그 얘기해서 어떤 기계적인 영사 기법, 촬영 기법 이런 것들이 가장 탁월했던 게 프랑스에게 나오는 르메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래프가 됩니다. 그렇죠? 네. 시기적으로는 독일의 이게 스트라토노프스키 비오스코프가 시기적으로는 르메르 형제보다 한 두 달 정도 빠릅니다. 두 달 정도 빨리 이렇게 만들어졌지만은 기술적인 기능 면에서 르메르 형제보다는 상당히 뒤지는 그런 것을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모터스코프가 있습니다. 여기는 1895년에 미국의 허먼 캐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플리프 아까 손으로 넘기는 거 있죠? 플리프 같은 그런 원리로 해서 손으로 돌리는 수동기. 이거는 이제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플리프를 좀 크게 만들어서 기계 장치로 손으로 옆에 돌리면은 기계 장치로 이렇게 돌아가게. 주로 이제 혼자 보는 1인용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는 그런 곳에서 만들어진 관람 기구가 됩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인기가 있던 것이 엑소틱 댄스라고 하는 아주 이국적인 댄스죠. 엑소틱 댄스라고 하는 그런 작품. 이것도 조금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1800년대 19세기죠. 19세기에 유행했던 그런 대중매체가 됩니다. 대중매체를 우리가 지금 17세기, 19세기 말까지 이런 것들이 진압했던 그런 가지고 우리가 개략적으로 한 시간 동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19세기 말이죠. 19세기 말이라고 하는 시기는 우리가 이 시간에 뭐 그런 내가 얘기할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예술사에서 굉장히 격변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19세기 말이라고 하는 흔히 세기 말이라고 하는 거죠. 뱅드 시에클이라고 하는 부르르호 뱅드 시에클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뱅드 시에클은 세기고 뱅이는 마지막입니다. 세기 말이라는 뜻입니다. 세기 말 문학, 세기 말 예술 그런 식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이념, 이데올로기, 주의 그 당시에 많은 주의들이 나타났어요. 예술적인 주의를 얘기합니다. 뭐 댄디즘이라든지 무슨 또 뭐 데카당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토탈 아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아방가드의 그런 아방가드 예술 중에서 가격한 아방가드가 있고 온건한 아방가드가 있는데 특히 19세기 말에서는 온건한 아방가드, 뭐 자연주의라든지 또는 인상주의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그 시기가 됩니다. 인적으로 흔히 세기 말에서는 그렇게 이제 많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 시기에 같이 과학적 기술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과학적 기술을 문학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주의를 우리가 자연주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주의, 내추럴리즘이죠. 독일어는 나투랄리스무스라 그러는데 자연주의에서는 그 시대의 과학적 기술의 진보 방향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19세기 말을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 어떻게 진보 또는 어떻게 성개혁적인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자문하기도 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시기에 이 영상 매체 또는 우리가 영상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시기도 같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겁니다. 발전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그런 기구들이 이제 유럽의 그런 각 나라에서 기구들이 많이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독일이고 뭐 영국도 이제 있고 미국도 있고요. 또 이태리도 있고 이런 나라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기구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영상 강화 기구라고 하는 거죠. 강화 기구라는 것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동적으로 기계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자동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거고 자동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를 만든 것이 르메르 형제가 됩니다. 르메르 형제는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계를 르메르 형제가 만들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수동적이고 단편지가 끊어진 거죠. 끊어진 거고 단지 이제 굉장히 느린 속도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르메르 형제는 그것이 자동적인
이러한 그런 기술의 힘으로서 최초로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그 영화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다시 이걸 보면요, 이런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모터스코프는 잠깐 봤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우리가 르메르 형제의 그런 작품도 아까 초기 작품도 봤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시기에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까 얘기한 막스 스트라다노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거는 이제 독일 쪽이죠. 독일 사람인데 이제 이런 빈트가르테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비오스코프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데, 비오스코프가 르메르 형제가 만든 그런 것보다는 조금 기능적이면서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895년에 독일의 스트라다노프스키가 비오스코프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영상 이미지입니다. 이전 거보다는 상당히 진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르메르 형 같은 한 몇 달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몇 달 차이밖에 안 되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르메르 형제한테 밀리기 때문에 영화의 시작을 이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르메르 형제로서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한 사람이죠. 역사적으로 많은 그런 것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거는 권투하는 캥거루 같은 그런 작품. 이게 그 당시에 독일에서 대중 매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TV를 보는데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빈트가르텐이라는 그런 장소에 가서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상영되면 가서 보는 거예요. 극장에서 보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기구를 만든 사람들은 상당히 거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판매 수입으로 해서 관람 수입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 상당히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인데, 르메르 형제도 말할 것도 없고, 르메르 형제는 집안이 굉장히 좋아요.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공장에서 커다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르메르 형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만든 그런 건데, 이제 이게 독일의 그런 1895년에 비오스코프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그만.